네, 안녕하십니까. 창업경 심사의 오병묵입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표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제 목소리가 일단 들리셔야 되고요.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분은 지금, 네, 아예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 되겠군요. 자, 지금부터 처음 진행되는 마을 미디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마을 미디어를 시스템을 구축한 지가 꽤 됐고 설명회도 했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계속 미루다가 일단 마을 미디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마을 미디어 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기로 확정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창업경신문은 지역센터 시스템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지역센터 대표님들도 일단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 지역센터 대표님들 들어와 계시고 마을 미디어 운영을 확정하신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을 미디어 오리엔테이션은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기로 확정하신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해 드린 거는 한 2시간 정도 예정을 한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2시간으로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거나 또는 오늘은 2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상황을 보고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를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일단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충분하지 못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뭐 그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를 목표로 일단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내용, 일단 지금 교육 내용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마을 미디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녹화 영상 시청으로 이걸 대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교육은 100% 녹화가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좀 무거운데요. 저도 일단 마을 미디어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이기 때문에 설명회는 몇 차례 했지만 마을 미디어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긴장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차분하게 마을 미디어 제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하고는 사실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완전히 건너뛰고 실무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내용들도 꽤 있을 거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초대되신 분들은 설명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명회를 듣지 않으면 마을 미디어에 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명회를 들으셨거나 또는 설명회 녹화 영상을 들으신 분들일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녹화 영상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누군가가 할 때도요, 설명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질문하면 아, 이분이 설명회를 안 들었구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설명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설명회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본적으로 들은 분들이 마을 미디어 오늘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설명회도 오리엔테이션은 내용들이 바뀌면 다시 만들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미디어가 영원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변화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 내용들을 그 소위 팔로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육이라든지 원래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하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설명회나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미디어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 신문입니다. 마을 신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 동단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을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디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마을 방송국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마을 신문과 마을 방송국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방송국 개념을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못 올리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방송국 개념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마을 신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문 중에서도 저희는 마을 경제신문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저희가 경제적인 개념만 다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마을 미디어 사업이 기본적으로 창업경제신문과 국세일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컨셉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적인 것만 다룬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워낙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마을 운동회를 하는데 기사를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마을신문 개념이지만 마을 경제신문에 좀 더 무게를 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쓰지 않았던 표현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반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꽤 오래전에 했던 영화입니다. 최근에는 그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갯마을 차차차라고 해서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끝 무렵까지 전개됐습니다. 되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홍반장 이야기를 꺼내느냐. 저희 마을 미디어 사업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언론인 홍반장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반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마을에서 홍반장의 역할을 보셨을 테니까요. 다만 그 역할이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성향상 또는 좋아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홍반장의 캐릭터라면 저희는 그 홍반장의 캐릭터에 언론을 얹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홍반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반장이나 영화를 보지 못했거나 이제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영화를 다시 보기를 한다거나 드라마도 아직 종영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로 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홍반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야말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셉을 제가 그런 의미로 언론인 홍반장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동업자가 있죠. 마을 미디어를 혼자서 운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업자가 있습니다. 맨 앞에서는 창업경영신문이라는 동업자가 있을 거고요. 마을 미디어가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다면 창업경영신문의 컨셉에는 시군구 단위를 맡고 있는 지역센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센터도 마을 미디어의 동업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컨설턴트라는 개념, 국민기자라는 개념,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전부 다 마을 미디어의 동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분들은 마을 미디어의 사업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국민기자라고 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 제도이지만 마을 미디어 기사도 그 국민기자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기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을 미디어는 혼자서 운영하는 마을 신문이 아니라 동업자들이 여럿이 있다고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에는 지역센터에서 쓰는 지역 뉴스가 그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따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동 마을 미디어를 보여드릴 텐데 월곶동 마을 미디어는 창업경영신문 시흥시 센터에서 작성되는 지역 기사들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업자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설명회 때도 대충은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을 미디어 뉴스 센터라고 하는 통합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통합 사이트 뉴스 센터라고 하는 통합 사이트는 모든 마을 미디어에서 업데이트되는 기사가 한 곳에 집중되는 소위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마을 미디어의 허브 사이트가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뉴스센터라고 이름 지어져 있고요. 심지어 이 마을미디어 뉴스센터에는 지역센터들이 업데이트하는 기사들도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을미디어 뉴스센터라고 하는 허브 사이트는 지역센터의 통합 사이트이면서 마을미디어의 통합 사이트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통합 사이트를 하나 운영한다라는 데에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마을미디어의 운영자인 여러분은 사실은 마을미디어 뉴스센터의 기자 역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의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개념이지만 전체적으로 마을미디어 뉴스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을미디어 뉴스센터의 기자 중에 한 사람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마을미디어를 훨씬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개념을 드리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점차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보면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미디어의 핵심 역할은요. 제가 방금 전에 홍반장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홍반장은 영화에서의 캐릭터인 홍반장은 언론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홍반장을 마을미디어에 비유한 건 홍반장이 하는 역할들을 마을미디어들이 상당 부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 마을미디어의 핵심 역할은 역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뉴스, 신문, 방송이라는 개념의 미디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미디어이기 때문에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그렇죠? 이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홍반장 역할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홍반장은 마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주민들 간의 소통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우리는 마을 미디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다른 쪽에서도 다른 교육이나 설명회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를 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파는 소위 인맥을 파는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은 미디어는 사람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도 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역할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익 모델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마을 미디어가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마을 미디어 사업에 꽤 공을 들여왔어요. 서울시 같으면 거의 10년간 마을 미디어 사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수익 모델에 대한 겁니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소위 수익 창출에 대해서 많은 소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 가능한 미디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지원을 그렇게 충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마을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우리는 수익 모델에 매우 방점을 찍을 겁니다. 수익 모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디어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마을 미디어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이야기할 때 수익 모델을 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미디어는 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그림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공익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마을 미디어를 민간이 운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민간이 운영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 등이 공적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못한 거고요. 일반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적인 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읍면동 단위의 작은 단위의 미디어를 운영하지만 여러분은 언론인입니다. 공적인 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 창출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의 역할이 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미디어를 사실은 어느 한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홍반장이라고 하는 영화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대충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미디어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해서 홍반장이 영화에서 나오는 홍반장의 역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아직은 본격적인 마을 미디어 사업의 추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을 이미 썼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입비도 없고 월비도 없고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금전적인 조건은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을 미디어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기본적인, 저희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는 가입비를 내든 월회비를 내든 어떤 시기에든 금전적인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범사업부로 참여를 했고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위험을 지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위험을 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변화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는 지기 때문에 제가 시범사업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앞으로 시범사업자는 100명까지로 한정할 겁니다. 100명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마을 미디어를 내드릴 겁니다.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위험 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부담은 덜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운영조차 되지 않고 마을 미디어가 만들어져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운영되지 않는 마을 미디어는 폐쇄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는 건 어떤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을 미디어 운영자로서 참여를 했다면 그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직 저도 결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마을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운영되지 않는 마을 미디어를 저희가 유지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지역센터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다가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영원히 마을 미디어하고는 이별을 한다라고 보시고 중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센터가 똑같은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운영하다가 중단하셨다가 다시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일은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습니다. 마을 미디어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뭐든지 운영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중단하면 다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매우 신중하게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에 다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미디어는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인터넷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하면 종이신문을 찍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종이신문은 정기적으로 찍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기 간행물로서의 종이신문은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홍보 목적으로라든지 뭔가 미디어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종이신문을 특집호 형태로 찍을 의향은 있습니다. 이건 지역센터에서도 가동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을미디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 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그 홈페이지에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이런 관리자 센터라고 하는 코너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업데이트하는 모든 기사들은 마을미디어 뉴스센터라고 하는 통합 사이트에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을미디어 통합 사이트, 통합센터에 어찌 보면 소속된 기자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회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매우 익숙한 문제인데요. 페이스북의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창업경신문 지역센터는 지역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다만 지역센터는 워낙 범위를 넓게 주다 보니까 저희 창업경신문에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마을미디어는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3,000개가 넘어갑니다. 거의 저희 창업경신문 본사에서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마을미디어 페이지를 만들어서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마을미디어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미디어 홈페이지와 마을미디어 페이스북에 있는 마을미디어 페이지를 함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을 신문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목표를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우리 마을에 관한 뉴스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우리 마을에 관한 뉴스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마을에 관한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을에 관련된 뉴스가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뉴스로 뜬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마을 동에 관련된 뉴스가 네이버에 떴다라는 건 다른 예를 들면 일간지라든지 적어도 지역신문들이 여러분 마을에 관련된 걸 다루어서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뉴스들이 소위 네이버 뉴스에 걸릴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는 적어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역을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시흥시 월곶동의 예를 든다고 했는데 네이버 뉴스에서 월곶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적어도 일반 언론사들이 다룬 월곶동에 대한 뉴스는 다 걸릴 겁니다. 맞나요? 이런 뉴스가 많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뉴스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거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검색을 한다 해도 사실 한 번도 검색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만 월곶동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을 네이버 뉴스에서 검색을 하면 중요한 뉴스가 어느 신문에선가 떴다면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은 기사를 못 썼지만 내일이라도 그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적어도 그런 뉴스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뉴스만 기사를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마을 미디어에 써도 되는 기사는 그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만 중요한 뉴스를 놓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목표를 정한 겁니다. 적어도 다른 미디어들이, 다른 언론들이 소위 다루는 뉴스는 우리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미디어를 운영하면 여러분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느껴질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시범 사업 기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올 12월까지로 끝날지, 내년 6월까지로 끝날지, 시범 사업이 제가 언제 끝내겠다라는 여기서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나 100개가 빨리 차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시범 사업을 종료시키고 바로 본 사업에 돌입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미디어 운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마을미디어는 운영될 겁니다. 전국에 3,000개 이상의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동 이름 중에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도 명확하게 그 차이를 아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행정동은 주민센터 하나당 행정동 하나가 매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동은요, 그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정동 한 5개 정도가 행정동 하나를 운영하는 경우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대1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 하나당 마을미디어 하나를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동 단위로 1대1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전국적으로 한 3,000개 있다고 보시면 돼서 마을미디어가 전국적으로 뭐 얼마나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모든 지역에 다 마을미디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한 3,000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기준은 주민센터 하나당 마을미디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출입하게 될 가장 작은 단위의 공공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주민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게시물 하나를 공지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그 게시물 하나를 못 본 사람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민센터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미디어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 적이 있냐면 동장 한 명은 적어도 동장은 꽉 쥐고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대응해야 될, 담당해야 될 소위 대상이 바로 그 주민센터의 대표자인 동장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마을 미디어가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필수 요건들 몇 가지 안 되지만 필수 요건들 또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기사를 얼마나 써야 될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 창업경신문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를 월 10개를 이야기합니다. 마을 미디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마을 미디어도 기사는 10개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하게. 마을 미디어가 써야 될 기사는 물론 마을 뉴스이겠지만 본인이 직접 쓰는 기사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개수를 포함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데이트는 창업경신문 본사나 지역센터가 업데이트하는 기사를 제외하고 마을 미디어 운영자에 의해 노력에 의해서 업데이트되는 모든 기사를 포함해서 10개 이상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 지역의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칼럼을 써주기로 했다. 그 기사 개수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려운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다고 해도 일주일에 2~3건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마을 뉴스는 사실은 쉽게 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한 달의 기사가 한 달에 업데이트되는 기사가 10개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는 마을 뉴스와 오피니언 등 이따 실제로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기사들을 통틀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기준점은 변할 수 없는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수는 이후에 일부 여러분들 상황들을 봐서 일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기준점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점이 뭐냐? 이건 설명회 때도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희 창업경신문 지역센터 같으면 매주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마을 미디어를 매주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시간이 되지도 않고 너무 부담스러운 일정을 소화를 해야 돼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월 2회의 원래 회의를 의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원래 회의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니까 그 회의는 참석을 하자. 물론 그 회의는 화상으로 하겠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서울까지 오시라고 할 수는 없고 화상회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미디어 운영자는 원래 회의를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다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원래 회의를 지역센터와 통합으로 할 거냐 별도로 할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의 생각은 그 원래 회의만큼은 지역센터와 통합회의로 하고 싶어요. 지금 원칙은 그렇게 정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통합적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달 원래 회의를 처음 하게 될 텐데요. 11월 달 원래 회의는 지역센터와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매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월요일 저녁 7시 통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센터에게도 원래 회의 개념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게 월간 회의죠. 그 다음에 마을 미디어에게는 당연히 한 번밖에 없는 회의니까 그 회의만큼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상회의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매뉴얼들, 방침들, 운영 규칙들을 전달하게 될 거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교육까지 그 시간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에 소화하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별도의 교육 일정을 잡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필수 요건, 동업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동업자와 관련된 건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창업경영신문이라는 동업자, 지역센터라는 동업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자, 컨설턴트라는 동업자. 사실은 국민기자와 컨설턴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센터와 어떤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자 제도와 컨설턴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을 미디어를 훨씬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동업자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다 보니 어떤 음식점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요. 컨설팅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든 마을 미디어 운영자가 컨설턴트일 수는 없어요. 마을 미디어는 저희가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을 미디어의 수익 모델에는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을 미디어를 대신해서 컨설팅 팀이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기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경영신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기자 제도는 모든 국민기자는 한 달에 하나씩 기사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기사는 창업경영신문 기사일 수도 있지만 마을 미디어 기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국민기자가 기사를 대신 써주면 훨씬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업자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을 더 얘기하면
한 부류를 더 얘기하면 부동산 주치의라고 하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개념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부동산 주치의 제도를 공식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을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창업경영신문의 가족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창업경영신문 부동산 주치의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현판을 달고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역시 창업경영신문과 밀접하게 일을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마을미디어와 전혀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마을미디어 운영자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 주치의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차후 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될 게 바로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창출입니다. 우리는 민간기관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다 보면 기회가 좋게 기회를 잘 만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민간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수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수익 모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마을미디어를 내드릴 때 전업자들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겸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수익 창출에 민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을미디어를 할 이유도 없고, 저희 본사 차원에서도 수익 창출 활동을 하지 않는 마을미디어와 파트너십을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모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제가 방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과 저희 마을미디어는 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을미디어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페이스북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페이스북만 선택하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SNS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은 적어도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마을미디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겁니다. 페이스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만 가지고도 일정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페이스북 하나만 가지고도 마을미디어가 수익 창출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을미디어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관해서는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 동네에 있는 일반 창업자나 자영업자들에 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다루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마을미디어 페이지를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건 어찌 보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창업경영신문의 방침을 충실하게 따라줘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을미디어는 창업경영신문과 분리해서 운영될 수 있는 미디어가 아닙니다. 창업경영신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있죠. 저희 지역센터만 하더라도 창업경영신문 시흥시센터라고 해서 창업경영신문이라는 간판을 같이 걸고 있지만 마을미디어에는 창업경영신문 간판을 안 걸기로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간판을 안 걸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업경영신문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업경영신문의 방침이나 어떤 흐름들을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창업경영신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을미디어가 마을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다? 저희 창업경영신문 본사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 누가 봐도 욕먹을 짓이었다라고 하면 마을미디어를
더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는 공적인 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요. 적어도 창업경영신문과 함께하는 창업경영신문 가족이 욕을 먹으면서 미디어를 운영하는 건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언론사를 하면서 욕을 안 먹고 사업을 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리고 또 기준점도 좀 다르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끼리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업하자. 이 원칙만은 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지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원칙은 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9번째,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 아까 이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 버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운영되고 있는 마을 미디어를 저희는 요구할 겁니다. 사전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넘어온 거지만 마을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을 해야 마을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지금 처음으로 참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는 녹화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 운영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을 미디어 운영자들을 위한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렸을 겁니다. 그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굳이 그 마을 미디어 그룹에까지 오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들은 양쪽에 저희가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가 중요한 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개별화된 내용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마을 미디어 페이지를 페이스북에 만드는 건 저희 지역센터만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정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마을 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을 미디어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을 미디어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을 미디어 뉴스센터라고 이름 지어진 그룹입니다. 여러분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안심창업센터 그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마을 미디어 운영자들은 마을 미디어 뉴스센터라고 하는 이 그룹에 초대될 거고요. 여기에서 모든 공식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을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미 초대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는 현재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건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동 마을 미디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조는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제공한 홈페이지도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마을 뉴스, 시흥 뉴스, 생활경제, 오피니언, 여기까지가 뉴스 항목이고요. 지역정보, 타운마켓, 디렉토리, 회사 소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뉴스는 그야말로 여러분 지역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동에 관련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흥 뉴스는 이게 시흥시 센터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 뉴스입니다. 안산시 센터에 소속으로 되면 안산 뉴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역 뉴스 코너인데요. 이 뉴스는 시흥시 센터에 업데이트되는 지역 뉴스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지역센터 차원에서 시흥 뉴스는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경제 코너는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창업뉴스, 경영뉴스, 세금뉴스를 통합한 메뉴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과 관련된 사업, 지역과 관련돼서 생활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창업이나 자영업이나 세금이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만약에 별도로 부동산과 관련된 거, 재테크와 관련된 뉴스들이 필요하다면 생활경제 코너에 별도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오피니언이라는 메뉴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의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칼럼을 쓰거나 뭔가 뭐 사설이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사설을 쓰거나 기자가 자기의 어떤 주장을 또는 의견을 쓰는 기자 수첩이라든지 뭐 이런 코너들을 보통 오피니언이라고 합니다. 외고 누군가가 기고를 하거나 우리 동장님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당연히 오피니언이라는 코너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4개의 뉴스 메뉴에는 별도의 서브 메뉴가 존재하지 않고요. 바로 뉴스 메뉴가 단일 메뉴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메뉴부터는 달라집니다. 지역정보라는 메뉴입니다. 지역정보라는 메뉴는 크게 4개의 서브 메뉴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마을 홍보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올려주는 게시판입니다. 구인구직, 직원 채용과 관련된 어떤 정보라도 올려주는 게시판입니다. 물물교환, 여러분 가끔씩 그런 플랫폼 보셨죠? 내 자전거를 팔고 싶어요. 나 뭐하고 바꾸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게시판입니다. 상가점포는 이미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에 있는 상가점포 코너와 지역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상가점포 코너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가점포도 마찬가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정보라고 하는 메뉴로 운영을 하는데 이건 뉴스 형태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직원 모집할 때 게시판에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올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메뉴로 가볼까요? 타운마켓입니다. 뭐냐? 약간의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위 코너입니다. 정기구독. 지금은 클릭해보면 준비 중입니다라고 나올 건데요. 정기구독은요. 여러분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정기구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게 신문이 됐든 잡지가 됐든 생수가 됐든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요즘 여러분들 뭐 심지어는 꽃배달을 정기구독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원두커피를 정기구독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정기구독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공동구매. 뭔가 함께 구매하면 싸진다라고 하는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여서 그 공동구매를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배달통신. 여러분 보통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달의 민족에 있는 모든 메뉴들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메뉴들, 인기 있는 메뉴들, 인기 있는 업체들, 배달해주는 업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배달통신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재능거래. 혹시 여러분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나는 디자인 능력이 있는데요.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고객을 찾는 코너들이거든요. 그런 코너를 저희는 재능거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유스럽게 상거래를 하거나 소위 프리랜서가 고객을 찾는 목적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운마켓은 그야말로 상거래와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서비스 메뉴 중에 마지막인 디렉토리는요.
지금 전부 다 준비 중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업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소개할까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소개에 마을 미디어 소개하는 메뉴, 그 다음에 타운 미디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 미디어 뉴스센터를 전체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 소개 전체 소개하는 타운 미디어, 그 다음에 공지사항과 추천합니다로 되어 있는데 공지사항은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알릴 내용을 올리는 거고요.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건 광고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광고를 게재할 코너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메뉴가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게 보신 분들은요. 지역센터 홈페이지와 거의 구조가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이 같습니다. 메뉴만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소위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이 마을 미디어 사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직접 써서 올릴 수도 있고 여러분 혼자서만 운영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우니 본사 차원에서 올려주는 기사, 지역센터에서 올려주는 기사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마을 미디어의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소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미디어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마을 미디어 페이지는 아직 작업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지역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는 창업경영신문 시흥시 센터라고 하는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창업경영신문 시흥시 센터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페이스북에 만들어 놓은 서비스 채널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곶동 마을 미디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2장이 필요합니다. 커버 사진과 타이틀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 이미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서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물론 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도 할 거고 교육도 할 거고 지원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상당히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페이지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원래 회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원래 회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거나 저희 회사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건 개별적인 얘기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함께 회의를 하고 소통하는 그 기회가 바로 원래 회의입니다. 매월 마지막 월요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했고요. 만약에 지역센터와 통합회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첫 번째 원래 회의는 통합적으로 할 거고요. 11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7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회의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 중에서 공지사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월곶동 마을 미디어의 공지사항은 어디에 있냐면
회사 소개의 세 번째 서브 메뉴가 공지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지사항은요, 마을미디어가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것들을 올리는 코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걸 맡겨버리면 아무것도 업데이트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올린 공지사항인데요. 소상공인사관학교 11월 교육이 공지가 이미 올라갔습니다. 11월 교육은 11월 17일 날 진행됩니다. 수요일 날. 이 공지사항은 마을미디어에서 개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면 이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가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매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미디어는 매월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를 위해서 매월 교육을 합니다. 창업교육도 매월 몇 차례씩 무료 교육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마을미디어 이름으로 홍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마을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청도 이 마을미디어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을미디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공지사항에 주목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혼자서 한다면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직접 돈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돈 들이지 않아도 이런 교육들이 계속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이 직접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지사항이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하나의 무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게시판입니다.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게시판은 그야말로 광고를 올려주는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게시판은 이 광고는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광고도 올라가겠지만 지금 여기 여러분 리얼샷 사격 양궁장이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저희 회사의 차원에서 올린 모든 마을미디어에 올라가는 광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요. 여러분 동사무소 차원에서 주민센터 차원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차원에서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이거 좀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올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돈을 안 받고도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게시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미디어에서 공지사항과 추천합니다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 여러분 지역에서 유료로 광고하고자 하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의사들, 우리 동네에 있는 교육기관들, 우리 동네에 있는 관공서들, 우리 동네에 있는 상업적인 수많은 업체들이 우리 마을미디어에 광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광고를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것부터 걱정하냐면 광고 효과도 없는데 누가 돈을 내겠어요. 이걸 걱정하거든요. 광고 효과도 없는데 무슨 돈을 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운영하게 될 마을미디어는 처음부터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거기 때문에 광고주가 돈을 냈는데 광고 효과가 없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페이스북만큼의 광고 효과는 있다라고 믿고 광고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오늘은 광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역에는 예를 들면 시흥시라면 시흥시 맛집정보센터라고 하는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시흥시 창업박람회라고 하는 지역별 창업박람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센터, 여러분들의 상위 개념인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마을미디어에게도 맛집정보센터나 지역별로 열리는 창업박람회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민들을 위한 뭔가 서비스를,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맛집정보센터나 지역별 창업박람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에 관해서는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될 거기 때문에 지역별 맛집정보센터나 지역별 창업박람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 성공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사를 해야 되거든요.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듣고 운영을 제대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8시네요. 그죠? 1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1교시를 마치고 10분만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1시간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럼 8시 10분부터 시작하니까 9시 10분 정도 끝나겠죠? 거기까지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 텐데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